당신의 발밑 수십 미터 아래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영원한 어둠 속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들이마시는 순간 폐가 타들어가고 신경이 마비되는 맹독성 액체 금속, 바로 수은으로 이루어진 죽음의 강이죠. 이 강은 200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마르지 않고 거대한 지하 궁전을 휘감으며 침입자의 접근을 막고 있거든요. 현대 과학 기술이 달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지구 안에 있는 이 무덤만큼은 감히 열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뿜어져 나올 치명적인 도끼와 저주, 그리고 공기에 닿자마자 산화해버릴 인류 최후의 보물들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지하 세계의 주인은 무엇이 그리 두려워 이토록 무시무시한 독극물의 강 속에 자신을 가둔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4년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산시성 시안의 외진 시골 마을 린퉁현에는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절박해진 농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마을 남쪽 감나무 숲 근처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곡괭이질을 할 때마다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메마른 땅이었지만 그들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팠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요? 농부의 곡괭이 끝에 턱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돌멩이인가 싶어 흙을 털어내던 농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돌이 아니었거든요. 흙으로 빚어진, 그러나 너무나도 사람과 똑같이 생긴 머리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퀭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흑인형의 머리. 순박한 농부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다. 무덤을 건드려 저주를 받았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어떤 이들은 부적을 태우고 굿을 해야 한다며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발견한 그 흉물스러운 흙덩어리가 20세기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불리는 병마용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고학자들은 현장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무덤 몇 개가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땅을 파면 팔수록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실물 크기의 흙 병사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호갱, 2호갱, 3호갱, 계속해서 발견되는 갱도 안에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완전 무장한 군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생생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 병사 인형을 만든다면 틀 하나를 만들어서 붕어빵 찍어내듯 똑같이 찍어내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8,009의 병마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이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병사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어떤 병사는 콧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눈매가 날카로운 병사, 온화한 병사, 심지어 늙은 병사와 젊은 병사까지 모든 얼굴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최첨단 AI 안면 인식 기술까지 동원해서 이들의 얼굴을 정밀 분석해 봤는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일 인물 없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 때 실제 자신을 지키던 군대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모델로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생김새부터 표정, 귓불의 모양, 심지어 신발 밑창의 무늬까지 1대1로 정밀하게 본떠서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황제는 죽어서 저승에 가서도 자신을 지켜줄 실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영혼이 깃들 육체가 필요했던 거죠.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병사들이 2000년 전의 진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합니다. 당시 진나라 군대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리고 그 군대를 소유하고 싶었던 황제의 집착이 얼마나 광기 어린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진시황이라면 이 거대한 군대를 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과시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웠던 걸까요? 역사가들은 진나라를 가리켜 타이타닉호와 같다고 말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출항했지만 빙산에 부딪혀 순식간에 침몰해버린 비운의 배처럼 말이죠. 진시황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고 자신을 시황제,
즉 첫 번째 황제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꿈꾸던 영원한 제국은 그가 죽자마자 불과 15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제국은 무너졌을지언정 지하의 제국만큼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 썩어 없어지고 자신이 세운 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썩지 않는 흙과 돌 그리고 수은을 이용해 땅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네버랜드를 건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자신의 무덤 공사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그 병마용갱이 진시황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건 진짜 무덤을 지키기 위해 무덤 바깥에 세워둔 위성부대, 즉 경비초소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인공인 진시황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은 병마용갱에서 서쪽으로 1.5km나 떨어진 곳에 거대한 산처럼 솟아 있습니다. 높이가 아파트 20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흙더미, 그 아래에 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초기의 학자들은 이 무덤의 영역을 단순히 봉분 주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체 묘역의 크기가 가로 7.5km, 세로 7.5km.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 몇 개 수준이 아닙니다.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의 80배, 서울 여의도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무덤 구유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무덤이 아니라 지하 도시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이 광활한 지하 도시 안에는 황제가 머물 궁전뿐만 아니라 문관들이 일하는 관청, 말을 기르는 마구간, 희귀한 동물들을 가둬둔 동물원, 그리고 고개사들이 공연을 펼치는 극장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영혼이 심심하지 않도록 기러기와 학 같은 청동으로 만든 새들까지 묻혀 있었죠. 지상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를 죽어서도 그대로 누리겠다는 탐욕, 아니 어찌 보면 처절할 정도의 생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8,000개의 병마용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외에 무덤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은 흙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는 순장이라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죽으면 그의 부인과 신하, 노예들을 산채로 함께 묻는 잔인한 풍습이죠. 진시황 이전 시대에는 이런 순장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진시황릉 발굴 과정에서 수많은 유골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일부는 후궁들의 것이었고 일부는 무덤 공사에 동원된 죄수와 장인들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궁들의 묘역에서는 사지가 절단되거나 머리가 없는 참혹한 상태의 유골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아주 고통스럽게 살해당해 묻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황제께서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모셔라 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생명이 지하 감옥에 갇혀 공포 속에 죽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가장 큰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에는 진시황릉 내부에 대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은을 부어 강과 바다를 만들고 기계를 이용해 끊임없이 흐르게 했다. 수은으로 만든 강이라니. 처음 이 기록을 본 현대 과학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옛날 사람들이 뻥이 좀 심하잖아. 어떻게 그 많은 수은을 구해서 강을 만들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뻥이라고 치부했던 기록이 소름 끼치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위 흙을 채취해 분석하던 과학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겁니다. 도대체 그 흙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었길래 그토록 놀랐던 걸까요? 그리고 그 발견은 왜 전 세계의 고고학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을까요? 단순한 전설인 줄 알았던 수은강.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진시황릉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류가 건드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지하 깊은 곳 100톤에 달하는 수은이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이, 설마 진짜 수은이 강처럼 흐르겠어? 사마천이 소설을 쓴 거겠지. 수천 년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저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허풍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대 과학이 최첨단 장비를 들고 무덤 위를 훑기 시작하자 비웃음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지질학자들은 진시황릉 봉분 주변에 무려 5만 개가 넘는 구멍을 뚫고 토양 샘플을 채취해 아주 정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거든요.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봉분 한가운데, 즉 황제의 관이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구역의 흙에서 일반 토양보다 최소 100배, 많게는 280배가 넘는 고농도의 수은이 검출된 겁니다.
이건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수치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수은의 분포 형태였습니다. 검출된 지점들을 지도 위에 점으로 찍어 연결해보니 놀랍게도 당시 진나라의 영토를 가로지르던 황하와 양치강의 물길 모양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으니까요. 사마천의 기록은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팩트였고 목격담이었습니다. 학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이 정도 면적과 농도를 채우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은이 필요한 걸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00톤. 여러분, 100톤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양이냐면 진나라보다 문명이 훨씬 발달했던 송나라 때조차 국가 전체의 연간 수은 생산량이 고작 2에서 3톤에 불과했거든요. 송나라 기술로도 꼬박 50년, 100년을 모아야 가능한 양을 진시황은 그 짧은 재위 기간에 쏟아부은 겁니다. 아마 제국 전역의 광산을 쥐어짜고 수많은 사람을 수은 중독으로 죽어가게 만들며 쥐어짜낸 피와 눈물의 강이라고 봐야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수은에 집착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수은은 지금처럼 위험한 중금속이 아니라 신선이 되는 마법의 물이었습니다. 썩지 않는 금속이자 액체로 변하는 유일한 돌. 진시황은 이 수은을 마시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믿었고 죽어서도 자신의 몸이 썩지 않도록 수은 속에 푹 잠기기 원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은 중독이었을 텐데 죽어서도 수은의 바다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죠. 하지만 이 미친 집착은 의도치 않게 최강의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은은 상온에서도 증발하여 무색무취의 유독 가스를 내뿜습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에 100톤의 수은이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공기가 아니라 맹독성 수은 증기로 가득 찬 거대한 가스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도굴꾼이 진시황릉을 노렸습니다. 초패왕 항우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무덤을 파헤치고 불태웠다는 기록도 있고 그 이후로도 숱한 도적대가 곡괭이를 들고 찾아왔죠. 중국에는 10개의 무덤 중 9은 비어있다, 신묘구공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굴이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과학 장비인 지하 탐사 레이더와 중력 탐지기로 무덤 내부를 스캔해본 결과 지하 궁전의 핵심부는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도굴을 시도했던 구덩이들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봉분 주변에서 도굴갱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구멍들은 지하 궁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 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뚫려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땅을 파고 들어가던 도굴꾼들이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거나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도망쳤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은 가스가 그들을 맞이했으니까요. 수은강은 황제의 영원한 잠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죽음의 저주이자 그 어떤 자물쇠보다 강력한 화학적 결계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독의 강 너머 지하 궁전 깊은 곳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사마천의 기록과 최신 스캔 데이터를 종합해 무덤 내부를 이렇게 복원합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거대한 광장이 있습니다. 천장은 둥글게 돔 형태로 만들어 하늘을 상징하게 했는데 그곳에는 진주와 보석을 박아 넣어 해와 달, 그리고 28개의 별자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그 보석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겠죠. 그리고 바닥에는 네모난 청동판을 깔아 땅을 상징하게 했는데 그 위에는 진나라의 산과 계곡, 성곽들이 모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의 우주관을 무덤 속에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겁니다. 이 거대한 지하 우주를 밝히는 것은 인어의 기름으로 만든 촛불, 즉 인어고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고래 기름, 특히 향유고래나 긴수염고래의 지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래 기름은 타면서 산소를 아주 천천히 소모하고 그 흐름이 적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타오를 수 있거든요. 2000년 전 내륙 깊숙한 시안 땅에서 바다의 왕 고래를 잡아 기름을 짜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미스터리지만 황제의 권력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겠죠. 어쩌면 무덤 어딘가엔 산소가 닿을 때까지 타오르다 꺼져버린 그 촛대들이 고요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하 세계의 중심에 황금으로 장식된 관이 놓여 있고 그 주변을 수은강이 휘감아 돌며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을 겁니다. 전설에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 수은을 계속 흐르게 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 연구기관이 정말 존재했다면 지금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쪼르륵 하는
은색 강물 소리가 들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풍경 아닌가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보존 상태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대한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아직도 안 파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달 뒷면도 보고 화성 흙도 분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로봇을 들여보내든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든 발굴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진짜 이유는 수은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은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공기 때문입니다. 진시황릉은 2000년 넘게 완벽한 진공 밀폐 상태 혹은 수은 증기와 혐기성 박테리아만이 존재하는 특수한 평형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기심에 뚜껑을 여는 순간 바깥 세상의 산소가 폭풍처럼 밀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많은 분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박물관이나 사진으로 보는 병마용들은 모두 칙칙한 회색 흑빛을 띠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원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발굴 직후 찍힌 희귀한 컬러 사진들을 보면 갓 땅속에서 나온 병사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한 총천연색으로 칠해져 있었거든요. 얼굴은 살구색, 갑옷은 검은색, 깃은 붉은색, 심지어 신발끈 하나하나까지 화려한 물감으로 정교하게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땅속의 습기와 어둠이 2000년 동안 이 생료들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곡괭이가 벽을 허물고 바깥에 건조한 공기가 슉 하고 밀려 들어간 순간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다가가기도 전에 불과 15초, 길어야 몇 분 만에 병사들의 피부가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을 버틴 7온7층이 급격한 습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산화되면서 물감과 함께 비늘처럼 말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눈앞에서 2000년의 역사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당시 기술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지금 보는 회색 병마용은 사실 발굴이라는 이름 하에 저지른 파괴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병마용이 이 정도인데 진시황릉 본관 내부는 오죽할까요? 흙으로 구운 도자기는 그나마 튼튼한 편입니다. 하지만 무덤 안에는 훨씬 더 연약한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황제가 즐겨 입던 비단옷,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죽간 대나무 책과 종이, 그리고 화려한 목조 건축물과 그림들, 이런 유기물들은 갑작스러운 산소 노출과 습도 변화에 노출되는 순간 영화 더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긴 것처럼 순식간에 시커먼 먼지로 변해 바스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1950년대 중국이 야심차게 명나라 만력제의 무덤인 정릉을 발굴했을 때도 비슷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열자마자 화려했던 비단 옷과 직물들이 공기에 닿자마자 눈앞에서 썩어 문드러져 결국 시커먼 탄소 덩어리만 남게 되었죠. 당시 권모로 같은 학자들이 진시황릉도 파보자 라고 주장했지만 정릉의 참사를 목격한 저우얼라이 총리가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후대에게 맡기자며 단호하게 금지한 덕분에 지금의 진시황릉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은 앞서 말씀드린 100톤의 수은입니다. 만약 무턱대고 무덤을 열었다가 그 엄청난 양의 수은 증기가 밖으로 퍼져나온다면 이건 단순히 발굴팀 몇 명이 중독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오염되는 거대한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은을 안전하게 제거하거나 가두면서 동시에 유물을 꺼낼 기술? 안타깝게도 인류에겐 아직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굴하지 않는다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거나 도굴로 인해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원히 덮어두겠다는 뜻이죠. 대신 과학자들은 땅을 파지 않고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VR 안경을 쓰고 지하 궁전을 거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수은을 마셨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기 위해 거대한 지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겠지만 그의 야망은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셈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궁금해하고 경외심을 가지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진시황릉은 열리지 않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상력이라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문, 그 너머에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는 천장 아래 수은의 강물이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흐르고 황금관 속에 누운 황제가 영원한 잠을 자고 있겠죠. 인간의 욕망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과학과 역사의 숨바꼭질. 진시황릉은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아니 풀어서는 안 될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지하 궁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우리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겁니다.